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 때문에 강아지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그 행동들이 우리 아이를 더 아프게 만들지 모릅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무심한 행동 하나로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때문에 당뇨까지 온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보호자의 그 치명적인 나쁜 행동들 자세히 알아볼게요. 끝까지 보시고 나도 모르게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망치고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강아지 언니 25년차 집사의 노견 건강정보 해피TV도 참고했어요. 첫 번째, 강아지를 잘못 앉는 행동.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가로로 긴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세로로 들어 올리면 관절과 척추에 큰 부담이 듭니다. 특히 겨드랑이 밑을 잡고 뒷다리가 축 늘어진 채 세로로 앉는 방식은 디스크, 슬개골 탈구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실제로 국내 10kg 이하 소형견의 90% 이상이 슬개골 탈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를 앉듯이 강아지 등을 아래로 눕혀 앉는 자세 역시 척추 곡선을 무너뜨리고 복부와 척추를 압박하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해요. 세로용 강아지 백팩도 마찬가지예요. 뒷다리에만 무게가 실린 채 두 발로 서서 이동하게 되면 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엄청 가겠죠. 저도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땐 너무 귀여워서 아기처럼 안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병원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들은 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강아지를 안을 땐 몸을 보호자 쪽에 밀착시키고 한 손은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손은 가슴을 지탱해서 몸 전체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척추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무리도 가지 않아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픔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앉는 방법부터 꼭 다시 점검해보세요. 두 번째, 반려견의 운동을 자주 거르는 습관. 평일엔 바빠서 주말에 몰아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건 아이들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한 번에 오래 걷는 건 관절과 척추에 큰 부담만 줍니다. 특히 나이 든 아이들은 근육이 금방 빠지고 살도 쉽게 쪄서 더 위험해요. 짧게라도 매일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몸 건강 챙기고 머리도 자극받고 스트레스까지 풀리는 소중한 시간이죠. 새로운 냄새 맡고 바람 쐬고 세상 구경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도 줄고 보호자와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행복한 아이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 약하거나 관절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 당연한 산책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여름이도 양쪽 앞다리 관절염이 심해서 예전처럼 마음껏 걷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산책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꼭 챙기는 게 바로 탐사 강아지 유모차입니다. 프리미엄 유모차도 갖고 있지만 튼튼한 대신 크고 무거워서 매일 쓰기엔 버겁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요. 결국 매일 산책을 이어가려면 가볍고 실용적인 게 필요하다 싶어서 세컨드로 탐사 유모차를 쓰고 있어요. 제가 편하려고 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걷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버튼 하나로 간단히 접고 펼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이라 한 손으로 쉽게 다룰 수 있어요. 무게도 5kg대라 가벼워 대중교통 이동은 물론 보관할 때도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요. 가격도 5만원대라 부담이 적습니다. 소형견부터 노령견까지 아이는 편안하고 보호자는 팔, 허리 걱정 없이 어디든 외출할 수 있어요. 저희 뽀순이랑 여름이도 산책하다 힘들어할 땐 태우고 다시 걷고 싶어하면 내려서 함께 걸어요. 덕분에 지치지 않고 매일 산책을 이어갈 수 있고 아이들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7년 전부터 유모차 쓰고 있는데 벌써 4개째예요. 매일 쓰는 데일리용으론 이게 최적이에요. 무엇보다 이미 많은 보호자분들도 선택해 쓰고 계세요. 없으면 산책이 힘들 정도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 산책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개모차가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택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결국 산책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아이 컨디션에 맞춰 꾸준히 걸어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땐 이런 도구를 활용해 그 꾸준함을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아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음식을 주는 행동. 한 입쯤은 괜찮겠지 하며 사람 음식을 주는 행동은 반복되면 강아지에게 해로워요. 자극적인 음식은 강아지의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옆에서 강아지가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면 정말 안 줄 수가 없죠. 저도 사실 뽀순이가 어렸을 땐 좋은 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먹던 걸 조금씩 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사람 음식을 강아지에게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반대죠. 우리가 무심코 주는 한 입, 또 한 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아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사람에겐 맛있어도 기름지고 향신료가 많은 음식은 강아지 건강에 정말 해로울 수 있어요. 지방, 나트륨, 당 성분은 아이들에게 비만이나 당뇨, 신장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주세요. 우린 모두 아이를 끔찍히 아끼는 보호자잖아요. 우리가 주는 음식은 아이들이 가장 믿고 먹는 만큼 무심코 건넨 사람 음식 한 입이 아이의 몸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꼭 사람 음식을 주는 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 뭔가 주고 싶다면 블루베리나 사과 또는 당근, 오이, 삶은 닭가슴살처럼 강아지한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간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네 번째, 치아 관리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사람처럼 강아지도 나이가 들수록 치석이 쌓이거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코넬 수의과 대학에 따르면 3세 이상 반려견의 80에서 90%가 치주 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심장, 간, 신장 등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오래도록 맛있는 걸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려면 치아 관리는 반드시 챙겨야 해요. 양치질은 최소 주 3회 이상 해주시고 스케일링과 건강검진도 꼭 챙겨주세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굳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진 않죠. 하지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정기검진을 받으면 작은 이상도 초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덕분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 초기에 돌봐줄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죠. 저희 뽀순이가 딱 이랬어요. 22년 건강검진에서 심장 잡음이 들린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유전성이 강한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아침 저녁 공복이 약을 먹이며 관리하고 있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만나온 아이들 중에도 이 질환으로 고생한 경우가 많았어요. 문제는 대부분 정기검진을 미루다가 갑자기 쇼크, 호흡곤란이나 발작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에 오고 그때는 이미 말기 판정을 받아 힘들게 여생을 보내거나 오래 버티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이든 강아지든 결국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한 관리 같아요. 마지막 5번째, 비만인 강아지를 그냥 두는 행동. 강아지가 살이 좀 쪄도 귀엽다며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귀여움이 반려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비만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니라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심장병,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강아지는 정상 체중 강아지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2년 반이나 짧았다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간식을 몇 번 정도 주시나요? 우리는 흔히 간식을 작은 보상처럼 생각하지만 강아지의 몸집을 생각하면 그 한 조각이 피자 한 판과 맞먹는 열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줬다면 그만큼 사료를 줄이거나 칼로리가 낮은 건강 간식으로 바꿔주는 게 도움됩니다. 작은 조절 같아 보여도 아이 건강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강아지의 건강은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요즘은 1mm 정도의 아주 작은 간식이나 야채 또는 과일로 만든 저칼로리 뻥튀기 간식도 많아서 저도 자주 활용해요. 저는 매일 뽀르미들이 스스로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도록 놀이처럼 가르쳐놨어요. 몸무게를 잰 뒤에 어차피 먹을 영양제나 약을 간식처럼 줘서 거부감도 없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해요. 혹시 체중이 200에서 300g 정도 늘면 간식을 줄이거나 반으로 나눠주고 특식은 잠깐 쉬면서 조절합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결국 아이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아요. 이렇듯 비만 관리의 기본은 간식 조절과 체중 관리죠. 하지만 아이 건강을 지키려면 결국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걷기 힘든 아이는 유모차를 활용해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게 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20살까지 장수하는 강아지도 많지만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겠죠? 정기적인 검진,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강아지의 수명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강아지의 세상은 오직 보호자 한 사람뿐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 후회 없는 이별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 듬뿍 주면서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